네, HLB 한번 보겠습니다. HLB 관련된 FDA 심사 결과 사실상 이제 허가를 받지 못하고 관련된 사유들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싸웠던 부분에서 이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은 여전히 이제 항서제약이 문제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CRL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리스크로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라는 의지를 HLB 쪽에서는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CRL의 해소에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 걸릴 것인가 그 부분이 관건인 것 같죠. 일단은 그 재심사 이슈 이전에 나온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HLB 그룹이 그 엘레바 최대주주 2세 파견에서 그룹 차원 책임의 결정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HLB 그룹이 미국 계열사죠. 네,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진양곤 HLB 그룹 회장의 차녀인 진인의 HLB 이노베이션 이사를 파견하는 인사 발령을 했다. 네, 진이사의 파견은 가남신약의 미국 FDA 승인까지 한시적이다. 네, 승인을 받으면 이 파견이 끝난다 라는 부분이고요. HLB그룹에 따르면 이는 사실상 진 회장이 가남신약의 FDA 허가를 직접 살피겠다라는 것으로 책임지고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HLB가 이제 간암치료제 1차 승인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진의사 이제 경력들이 좀 나오고 있죠. 자회사 이제 파견 근무 중 간암신약 인허가 관련 업무 지원, 대외 계약, 라이선스 아웃, 발굴 등의 업무를 이제 맡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번 인사는 이제 진 회장이 엘레바의 한 라인을 구축해서 간암신약 승인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그룹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그 FDA로부터 간암신약에 대한 두 번째 CRL을 받다 보니까 진양공 원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몸이 달아오른 그런 상태겠죠. 주주들의 반발 혹은 불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극에 달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시키려면 결국은 CMC 심사를 빠르게 다시 한번 또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입니다. CRL 지적사항이 경미했던 만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한 대로 빠르게 보완해 승인받겠다. 다만 이제 이전에도 그 CRL의 지적사항이 경미했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신뢰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죠.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하한가 이후에 일부라도 반등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리보셀라닙과 칼렐리주마 병용요법에 대한 간암치료제 1차 통과 기대감을 아직 완전히 지우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조품질 관련 그 개선이 관건이다. CRL 통보 허가까지 평균 224일이 걸리니까 만약에 이제 진행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올해 말 정도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아직 시간은 좀 많이 걸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HLB가 자체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항서제약 개선 여부에 따라 신약 허가의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요거는 이제 HLB의 그 단독 주장이 아니라 사실상 FDA에서 이제 그 CRL을 줬을 때 그 팩트 체크를 했을 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효능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지적받았던 상황을 한번 볼 때 보시면 무균 공정 시스템의 적정성 및 환경오염 물질 모니터링, 적절한 유관검사 절차 미흡, 컴퓨터 관련 시스템 자동화 및 점검 미흡, 요 세 가지는 지금 글씨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위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절차, 그 다음에 시스템이잖아요. 위생과 절차 시스템, 사실 세 가지 모두 이게 개선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거는 맞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항서제약이 빨리 해결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건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 항서제약은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전달을 했는데 FDA로부터 또다시 CRL 통보가 이뤄졌고 해당 이슈들에 대한 완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회사의 판단이다라는 거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중 그 패권 경쟁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서 중국과 연관성이 높은 항서제약에 대한 그 FDA 통과를 좀 미룰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행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 부분 때문에 미뤄지는 거라면 오히려 다행인 거죠. 네.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이 어디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의약품에 문제는 없다라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인지 아닌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CRL 통보를 하는 그 원인 자체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재도전을 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고, HLB가 현재 상황을 최대 2개월이 걸리는 클래스 1으로 보고 있다. 네. 추가적인 CMC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실사를 받는 클래스 2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요건 몰라요. 그래서 클래스 1인지 2인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이러면 이제 오늘 5월 FDA 다시 허가 신청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요거는 최고 빠른 케이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항서제약이 FDA에 포스트레터를 보내면 2, 3주 후에 CRL 원인에 대한 답변이 도착하고 이후 1개월 정도 문제를 수정하고 5월 허가 신청 7월 승인 목표로 한다는 계산. 제일 빠를 때 그렇다는 거고요. 항서제약이 이제 2, 3주에 CRL 원인에 대한 답변이 도착. 요게 중요하죠. 요게 이제 수정이 가능한 문제냐, 앞서 말했던 요런 문제에 대한 똑같은 부분이냐, 아니면 새로운 게 튀어나왔느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전에 나왔던 똑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일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답변이 도착했을 때 이게 공개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각에서는 FDA 승인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공정 품질 이슈가 된 경우 CR 수령 평균 224일이 지나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통계가 제시됐다. 그래서 요걸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올해 말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만약 FDA가 문제 삼은 사안이 제조 공정인 무균 공정 시스템의 적정성, 환경오염 물질 모니터링일 경우 회사 예상보다 늦게 FDA 승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래서 결국은 CRL 원인이 뭔지 요게 이제 중요하다. 요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확인이 만약에 대외적으로 된다면 그때 주가의 변동성이 한번 또 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확인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데, 일단 확인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HLB가 FDA 약물 심사를 항서제약의 CMC 실사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향후 항서제약의 개선 조치가 리보칼랩 승인에 주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그래서 공은 어쨌든, 키는 어쨌든 항서제약으로 넘어간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HLB 쪽에서 파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것은 그것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HLB가 약물심사, 항서제약이 CMC 실사잖아요. 뭐가 더 어려울까? 당연히 약물심사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계속 통과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MC 부분의 통과가 일단은 관건이다. 약물 심사보다는 사실상 훨씬 수월한 건 맞다. 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IR 자료에서 에브비 등 글로벌 제약사도 2차 CRL 통보 이후 품목 허가를 받았고 그 사이 기간이 4개월이라고 소개를 했다. 또 두 차례 CRL을 받은 의약품의 신약 허가 승인율 43%. 네, 요걸로 따지면 반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확률로 보면요. CRL 이슈 중 CMC 관련 승인율 89%로 가장 높다. 근데 CRL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걸 이제 CMC 지적사항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승인율이 90%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지적사항이 이전처럼 CMC에 국한된 지적이라고 한다면 승인은 90% 가까이로 높다. 네, 왜냐면 이 CMC 같은 경우 제조 품질 관리는 상대적으로 해결하기 그렇게 어려운 이슈는 아니니까. 네,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항서제약이 보내는 포스트레터에 대한 답이 FDA로부터 와야 정확한 CRL 사유를 파악할 수 있죠. 네, 항서제약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주 지루하고 좀 실망감이 많이 반영이 됐었지만 기대감은 다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주가도 그걸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한가까지 밀렸지만 그 다음 거래부터는 반등을 시도하면서 6만원대까지 회복했다가 지금 시장이 워낙에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밀렸는데, 수급적인 변수는 또 공매도 재개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부터 이제 공매도 전면 재개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HLB 같은 경우에도 대차장고 물량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악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매도 시행이 이제 막 된 거니까 아마 한 1, 2주 정도는 주가 변동성이 좀 실릴 것 같아요. 근데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그 시스템 점검도 많이 이루어졌죠.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겠다라는 당국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불법 공매도가 많이 차단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공매도 이슈를 너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단지 지금 시장 투자 심리가 관세 때문에 너무 안 좋은데 공매도 재개까지 되니까 최근에 시장이 한 번의 쇼크를 받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HLB는 이제 대차장고 부분에 리스크는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이 좀 실릴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에 CMC에 대한 그
그 FDA로부터의 답변이죠. 근데 답변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발렸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재반 등에 대한 기대감을 또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낙폭의 한 절반 정도를 돌렸다가 다시 눌림인데 공매도 이슈 소화 이후에는 다시 요 갭을 줄이려는 시도는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시면서 FDA의 답변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좀 더 맞는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